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와 함께 이 중국 내부는 이렇게 시끄럽고 일본은 대북 유엔 제재를 이 명분으로 지금 소방 국가들과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 한국보다 오히려 소방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군사 동맹에 일본 영토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적 신뢰가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이 일본에 정박을 했고 일본 자위대와 군사훈련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프랑스도 그렇고 호주, 일본, 인도, 미국, 쿼드의 중심도 일본이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또 쿼드 순회자 회담을 바로 일본 도쿄에서 열기로 지금 일본 정부가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자기 중심으로 소방과 그리고 태평양 연합 국가들을 결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바이에른 독일 군함도 일본에서 자위대와 해상훈련을 끝나고 지금 도쿄항에 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명분은 바로 태평양 연안에서 물자 환족을 할 것을 감시하기 위한, 즉 물자 환족을 방지하고 감시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 임무를 띠고 독일 군함이 일본항에 정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아니라 부산항이나 아니면 진해항이 아닌 바로 일본에 정착하면서 북한의 환족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은 지금 소방세계와 긴밀하게 군사적 동맹으로 점점 더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도 껄끄러운 관계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상당히 위태로워 보입니다. 정의용 외교부장이 미국에 갔다 와서 언론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종전선언 의견차가 상당히 많다. 쉽게 될 것 같지 않다. 그 쉽게 될 것 같지 않은 것이 아니라 될 수 없다는 근거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도 아마 이 외교부장이라는 사람이 저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안목이 그렇게 작아가지고서야 어떻게 지금에 와서 종전선언에 대한 다각적인 방면으로 협의하고 진행하고 계속 토론을 하고 있지만 의견은 서로 주고받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 쉽게 될 것 같지 않다. 쉽게 될 수가 없죠.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그냥 정치적 선언은 쉽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김정일이 세 명이 앉던 아니면 시진핑이 참여하던 안 하던 자, 이 남북미 세 나라 수장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번 휴전협정을 전쟁으로 종식하는 종전협정으로 선포합니다. 이런 선언은 정치적 선언은 100번 1000번이라도 할 겁니다. 그러나 선언 뒤에 따르는 실무 협상에서의 그 난항은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결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알고 있고 북한도 알고 있는데 다만 문재인 정부와 정의용 외교부장은 아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휴전협정을 맺을 당시에 그 방대한 규정과 규칙과 그것들을 다 어떻게 전쟁을 종식시키면서 다시 체결할지는 다시 규약을 만들고 협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북한도 반대할 것이고 미국도 반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가운데 앉아서 양측의 눈치만 보고 어정쩡해지는 이런 참담한 모습만 출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휴전협정을 할 때 방대한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문서만 해도 산더미 같은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는 다 거두절미하고라도 이 전쟁에 관한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러면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 침략을 한 북한이 이걸 인정할까요? 지금도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침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다 없던 걸로 하고 그냥 종전합시다, 휴전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유엔사 문제로부터 미국을 비롯한 15개 나머지 국가들이 휴전협정이기 때문에 지금 다 국가들의 자기 나라로 귀환한 것은 휴식하러 간 겁니다. 휴전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종전이 아니고 종전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잠시 휴전이라는 건 다 양측이 지쳤기 때문에 좀 잠시 휴식하다가 서로 통보하고 다시 전쟁을 하든지 어떻게 하자 해서 15개 나라가 다 자기네 나라 가고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군대는 유엔
사령부 산하 군대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주한미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 15개 나라 군인들이 다시 참전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협정, 즉 휴전협정을 종식시키는 종전협정으로 대체가 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유엔사는 해체되고, 또한 이 참전했던 국가들에도 경의를 표하고 그 예의를 갖춰서 아마 다시 한국에 와서 이 해단식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아마 이러한 문제들, 이런 것들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리고 NNL선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종전협정 끝나는데 옛 NNL선을 그냥 두자고 할까요? 북한은 지금 일방적으로 유엔이 구원한 NNL선이라고 하는데, 그 NNL선을 구할 때 북방한계선이죠. 서해안의 북방한계선은 북한도 유엔도 도장을 찍은 한계선입니다. 여기를 해가지고 서로 넘어오지 않는다는 그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당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굳자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아마 문재인 정부라면 100번 양보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북한 쪽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백령도와 연평도, 선의도를 비롯한 이런 5개의 섬들은 어떻게 할까요? 북한에 넘겨준다고요? 이거 도대체 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휴전협정은 이제부터 종전이 종식됐다. 앞으로 선언을 해놓고 그 후에 실무협상에서 이런 모든 것을 논의하자.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걸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도 알고 있고 북한 김정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종전협정은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용이나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이 종전협정 문제를 가지고 미국에 계속 동의를 구하고 사전 협의를 구하고 의견 교환을 아무리 하더라도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저 문종인 세종연구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년 동계올림픽 때 미국 바이든, 김정은, 시진핑,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앞으로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선포한다. 그렇게 되면 다음 정부가 그걸 뒤집지 못할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제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다닐 때 그분의 강의를 6개월간 한 학기 동안 듣고, 제가 연세대학 정외과를 가기 전에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있을 때 많은 이 문종인 교수와 많은 토론도 하고 통일 포럼도 같이 하고 회의도 같이 하고 많이 다녔는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쪽으로 가고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와가지고 특보를 지내더니 뭔가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왜 그쪽으로 확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베이징 올림픽에 참여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김정은이 했던 모든 말이 거짓말로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국민을 속인 것으로 되고 자기가 지금까지 모든 말이 다 거짓말로 되기 때문에 결코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김여정이나 아니면 김덕훈 총리나 최령의 상임위원장 같은 사람은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김정은은 그 자리에 오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대선 이 국민의힘당, 즉 야권이죠. 야당 대선 후보 윤석열 후보를 놓고 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검찰에서 뭐 집요하게 10개를 뭐 기소하고 12개를 기소했다, 이걸 말하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걸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공수처도 있는 거고 검찰총장도 기모스로 바꿨다는 것은 3살 난 아이도 다 아는 것. 왜?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아주 지도급 인사가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건 이미 그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왜 생겼는지는 국민들이 다 알 거고, 검찰총장, 김호수 검찰총장을 시킨 것도 삼척동자, 3살 난 아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김호수 검찰총장은 성남시의 뭐 고문 변호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가 있으니 무슨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많은 언론들, 이제는 친정부 성향의 언론들도 검찰을 비판하고 공수처도 비판하는 상황에까지 왔다면 한번 심사숙고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수사 제대로 되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언론들과의 엄청난 마찰, 아마 검찰총이 생겨서 이런 마찰과 이런 그
불행한 일은 아마 처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검찰총장이나 공수처장을 비판하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야당 내에서는 지금 선대위원장을 두고 상당히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언론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 더불어민주당 그래도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167명이나 되면 전원이 국회의원 전원이 모두 선대위에 포함되고 메모드급 선대위를 출범시켜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야당이라는 여기는 대표가 어리숙한지 아니면 대표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인지 아직도 선대위도 출범시키는데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종인 옛 그 비대위원장이죠. 전 비대위원장을 데려오지 않으면 이 선거는 진다는 말을 이길 수 있다 없다고 생각한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어린 야당 대표. 좀 더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가 선출되시면 당규하게 돼 있듯이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거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서 다음번을 한 번 넘겨다 보려는 그 야심은 좋지만 지금은 그 야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김종인을 불러들이려고 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국민이 60% 70%에 달하는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올인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대표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이 언론에서 오죽했으면 일간 신문들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준석 대표, 당 대표가 내년 정권 교체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제목이 나오는 기사가 나오겠습니까? 젊으면 젊음답게, 참신하면 참신한 사람답게 머리를 쓰거나 머리를 굴리거나 그러지 말고 참신하게 국민의 염원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보고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가야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내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저는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뭐 자유한국당이나 일단 그 보수당에 저는 입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국내외 정세는 이쯤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뭐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보는 견해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또 제가 틀린 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